저번에 경우의 수 쪽은 다 일단 교재 지금 해결을 받았고요. 자, 1064번부터 일단 보자. 이거 뭐 맞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치료율이 90%의 약으로 3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적어도 1명이 치료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저번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결론만 외우지 말고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으면 1-6건의 개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중요하다 했죠. 왜? 적어도 1명이 치료가 된다는 걸 원래대로 계산하려면 3명이에요. 3명. 자, 무려 어떻게 되냐면 1명만 치료하면 심지어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가 있어. 그치? 치료를 3명만 치료할 때, 즉 이렇게 3가지 사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2명만 치료했을 때는 요래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몽땅 다 치료했을 때는 이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의 확률을 다 계산해서 더해야 돼. 이게 뻘짓이냐? 원래는 처음 공부할 땐 이 계산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자, 치료율이 90%면 성공할 확률, 다시 말하면 치료를 할 확률이 90%라고 했으니까 10분의 9가 되는 거죠. 치료를 못할 확률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고지고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추천한다 했잖아. 처음 공부할 때는. 빠른 풀이만 하는 게 좋지 않다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환자는 치료를 하고 연속해서 두 번째 환자는 실패하고 세 번째 환자도 실패를 할 확률 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 좀 센스 있게 두 번째 거, 두 번째 환자만 치료할 확률은 실패, 성공, 실패잖아. 그럼 봐라. 실패, 성공, 실패. 계산 과정이 어때?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 쓰면서 하나씩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라미 성공한 거는 실패한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공, 실패, 성공이나 실패, 성공, 성공이나 계산 순서만 다를 뿐 값이 똑같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뻘짓이 아니라니까. 모두 다 성공할 확률은 10분의 5를 3번 곱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좀 불필요하더라. 그래서 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다 하기 싫으니까 전체 확률의 합에서 원치 않는 사건을 빼겠다. 원치 않는 사건은 뭐겠어요? 최소 1명 치료해야 돼. 내 반대되는 사건은 다 치료 못한 거지. 다 치료 못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000분의 얼마? 999가 다.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진짜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68번하고 69번 연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죠. 숫자가 특이하죠? 0 2개, 1 2개, 1 3개, 2 하나. 이렇게 주사위도 1, 2, 3, 4, 5, 6으로만 안 나와.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B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두 번 던졌죠. 자, 그럼 생각을 일단 해보자. 숫자를 두 개를 더해서 1이 돼야 된대. 뭐라고? 1차 시도, 2차 시도를 했어. 주사위를 두 번 던졌잖아. 그리고 연속해서 던진 거니까 고백 법칙이면 알겠지. 자, 그럼 더해서 뭐라고 했어요? 1이 되려면 숫자가 뭐가 나와야 되죠? 일단 2는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요? 0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0과 1은 맞는데 1차 시도에서 0이 나왔어. 2차 시도에서 1이 나왔어. 그럼 확률을 계산해 볼래요? 전체 사건은 몇 가지겠어요? 6가지죠. 6개의 숫자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6개 면에 있는 숫자지.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 0 두 개는 같은 사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야 돼? 같은 면에 0이 두 개 써있는 게 아니라 여기 0 써있고 여기 0 써있는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자. 근데 정육면체가 없다. 여기 0 써있고 여기 0 써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확률 문제 풀었을 때 관역판 문제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해요? 관역판? 내가 그때 이거 어떻게 설명했죠? 면적이 곧 확률과 정비례하다 이런 얘기했지. 맞아? 그러면 6개 면 중에 2개 면에 1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확률은 6개 중에 2개가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1이라고 나온 숫자 자체가 결론이 똑같은 사건 아닌가요? 다른 데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의 개념을 통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냥 순수하게 접근하자. 6개 중에 2개는 0 아니다. 6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1이 나오려면 6개 중에 1이 3개지. 그래서 이거 곱하면 돼. 자,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시도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시도에 0이 나와도 되잖아. 오케이? 교수님 이거 같은 사건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걸 왜 자꾸 구분을 못 지냐면 사건 자체가 같다 다르다를 기본적으로 보면 1차 시도에 0 나온 거랑 1차 시도에 1이 나온 게 어떻게 같은 사건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구분을 잘 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값은 어때요?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6분의 1이죠? 자, 둘이 더하는 거지? 자, 그래서 6분의 2니까 계산하면 3분의 1이 답입니다. 4번이죠. 은근 많이 틀려요, 이거. 자,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틀려요. 그치? 틀렸지? 말 필기 하시고. 69번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자, 되게 현실적인 문제.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자, 주제를 뭘 구분을 짓고 있어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날씨를 딱 두 가지 사건으로만 생각한 거야. 원래 다양하잖아. 구름 꼈다, 눈 왔다, 폭우가 내렸다 다양하지만 단순하게 비가 왔다와 오지 않았다 딱 두 개로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무슨 조건을 줬죠? 비가 온 날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런 거예요. 비가 오고 나서 비가 안 오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날씨의 변화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때가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여기서 뭘 또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비가 왔습니다와 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한다 그랬죠? 주제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라고 물어보면 다음날 무조건 비가 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지. 5분의 2 확률이 되잖아. 40%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해봐. 60% 확률은 뭐겠어요? 비가 오겠죠. 100분율 개념만 해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자, 근데 100분율로 답을 안 내잖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따라서 비가 또 온 게 계산상 왜 60%야? 100%에서 40% 뺀 거잖아. 그럼 중학교 확률 버전으로 하자. 100%는 1이고 40%는 5분의 2니까 여사건의 개념처럼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왜 여사건이라고 그랬죠? 비가 오지 않았다에 반대되는 사건은 왔다잖아. 맞지? 반토로 반대야. 서로 반대해서 완벽하게 두 사건이 여사건 개념이면 1- 계산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귀찮아서 여사건을 하겠다와 도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구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꼭 비가 와요? 안 올 수 있잖아. 4분의 1의 여사건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1-4분의 1에서 얼마야? 4분의 3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에요. 자, 공식이 아니야. 이런 거는 사건의 개념으로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했을까요? 금요일에 비가 안 왔대.
이틀후인 일요일에도 비가 안 와야 된대. 자, 시험 문제는 목, 금, 토, 일로도 나와. 날짜가 좀 길어져. 근데 지금 푸는 거랑 계산은 똑같아. 자, 봐라. 날씨가 이렇게 두 번의 변화를 겪는 거야. 근데 이제 금요일에 어땠대? 비가 안 왔대. 일요일에도 비가 안 와야 된대. 맞지? 그럼 우리 예상은 토요일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확률의 계산 과정을 보고 좀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가능성을 열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근데 토요일날 비가 왔던 비가 안 왔던 자, 일요일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건 전개 과정이 어때? 토요일에 비가 왔다면 일요일엔 비가 안 와야 돼. 토요일에 비가 안 왔다면 당연히 일요일에도 비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화살표를 잘 봐. 되게 직관적이야. 녹색 첫 번째 화살표 뭐예요? 안 왔다가 온 거. 위에 보세요. 안 왔다가 온 거. 여기죠. 그래서 여기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령만 있으면 굉장히 쉽다. 상관이가 아니야 이거. 비가 오고 난 뒤 안 온 건 어딨죠? 여기 있죠. 다음 또 질문해 볼게. 4분의 1 확률과 5분의 2 확률 연속 사건인가요? 아닌가요? 연속이지? 연속이잖아. 금요일에서 토요일날 날씨가 바뀐 뒤 멈췄어? 아니잖아.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날씨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둘은 곱의 법칙이에요. 됐죠? 자, 그럼 보라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안 온 다음에 안 오고 또 안 오는 거잖아. 자, 안 온 다음에 안 오는 거 여기 있다. 4분의 3이라고 계산했죠. 안 온 다음에 안 오고 또 안 온 다음에 안 오는 거 4분의 3이고요. 당연히 얘네들 곱의 법칙, 얘네들도 곱의 법칙을 하더라. 되겠니? 자, 그럼 녹색 계산하면은 10분의 1이지. 보라색 계산하면은 16분의 9죠. 맞니? 자, 최종답은 어떻게 해요? 둘은 더하기야 곱하기야? 녹색 사건의 흐름과 보라색 사건의 흐름은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합이지. 왜?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비가 안 온 뒤에 비가 왔는데 갑자기 동시에 비가 안 오고 나서 또 비가 안 오는 사건이 생겨? 말이 안 되지? 애초부터 두 사건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는 연속이지만 이렇게는 연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라색과 녹색은 합의 법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합, 곱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구분을 못 지으니까 자꾸 틀린단 말이야. 80분의 53인가 봐. 자, 다음 주머니 안에 검은 공 3개와 흰 공 5개가 있다. 이 유형이 비복원 추출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처음 뽑았을 때와 두 번째로 뽑았을 때 공의 개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맞니? 자, 그랬을 때 서준이만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사건 전개 과정이 어떻죠? 처음에 서언, 두 번째 서준, 맞지? 공의 개수는 8개고 아까 말한 대로 복원이기 때문에 서준이도 공은 전체 8개는 변함이 없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원한 게 뭐예요? 이게 말장난이라 그랬죠? 서준이 가랑 서준이 만이랑 다르다고 했다. 서준이 가는 무슨 뜻이었어? 처음 뽑는 서원이는 무슨 공을 뽑든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원이가 흰 공을 꺼낼 확률만 계산하면 끝난다 했어요. 얘는 서준이 만이기 때문에 서원이는 반드시 검은 공을 검은 공 맞지?
서원이는 반드시 검은 공을 꺼내야 되고 서준이만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참 말할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검은 공 몇 개죠? 흰 공 몇 개죠?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자, 64분의 15가 답니다. 자, 확인됐고 바로 하자. 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해. 그림이 3개가 있어요. 처음에 뽑았어. 확인했어. 다시 둔 뒤에 복원했지. 두 번째로 또 공이래. 그림을 뽑았어. 그랬는데 두 카드의 그림이 달라야 된대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처음에 뽑은 그림과 두 번째 뽑은 그림이 다를 확률인 거잖아. 다를 확률. 딱 생각을 해보자. 앞에서 했던 얘기야. 상식적으로 판단해봐. 확률적인 가능성을 생각해봐.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상자 안에 그림이 있는 거잖아. 하나 딱 뽑았어. 봤어. 내려놨어. 다시 막 섞어서 또 뽑았어. 상식적인 판단. 똑같은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 다른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 다른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죠? 내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알아? 확률이 높은 걸 직접 계산하는 건 수학적으로 좀 어때? 귀찮다 라는 얘기 했었지. 귀찮아. 저기서 말한 건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여사건을 쓰겠다. 왜? 귀찮으니까. 그럼 무슨 식거리를 하겠다? 1 마이너스 같은 그림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겠다. 같은 그림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같은 그림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률의 정의로 계산을 해도 돼요. 보세요. 1차 시도, 2차 시도 하는 거 맞죠? 1차 시도 때 어떻게? 3개의 그림을 뽑아. 두 번째 시도에도 3개의 그림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러면 전체 사건은 어떻게 돼? 확률의 정의상 분모는 전체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할 때 3개 중에 하나? 맞니? 두 번째 시도에도 3개 중에 하나.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죠? 다시 말하면 요걸 계산할 때의 사건인 거지. 같은 그림이 나온 경우의 수는 뭘까요? 무기인 동그라미 x 네모 3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야. 3분의 1이죠? 빼면은 그래서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이런 건 좀 어려울 거야. 상황 판단하기.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 여사건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근데 이거 사실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9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써봐도 되기는 됩니다. 이런 거죠 뭐. 5x 5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잘됐니?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답은 뭐 3분의 2 나왔어요. 정리하시고. 자, 2개 남았나? 1076. 자, 상자 안에 들어있는 40개의 장난감 중에는 불량품이 10개가 들어있다. 연속해서 장난감을 하나씩 2번 꺼낼 때, 자, 꺼낸 거 다시 안 넣는다. 비복원입니다. 맞죠? 총 몇 번을 뽑아요? 2번 뽑아요. 또 봅시다. 전체 40개죠. 아이고야. 40개 중에서 불량품은 10개가 있는데, 자, 말장난에 또 조심해야 돼. 첫 번째만 불량품이야. 뭐라고? 첫 번째만 불량품이야. 두 번째는, 자, 뭐라고 할까? 정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정상. 을 뽑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이거죠? 그죠? 얼마나 간단하냐. 야, 그럼 40개 중에서 불량품 10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시도할 때 이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지?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시도할 때 자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40개가 아니라 39개로 줄어들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39개 중에 정상 제품은 몇 개이고 불량품은 몇 개겠어요? 라고 생각해 보면 불량품이 10개였는데 앞에서 하나 뽑았잖아. 그럼 불량품은 10개가 아니라 9개일 것이고 정상 제품 30개가 있었잖아요. 그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이 사람은 정상 제품을 뽑기 원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거 곱하면 돼요. 26분의 5 나옵니다. 이거 풀고 토요일은 한 번만 쉬는 날인데 오늘은 조금만 쉬었다 해서 선생님이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5분 정도만 잠깐만 쉬었다 해서 자 내신 문제네요. 또 이게 잘 봅시다. 자,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씩의 구슬을 꺼내고 한 개의 구슬이죠. 한 개의 구슬을 꺼내고 자, 말장난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꺼내지 말 헷갈리죠. 잘 들어야 돼. 야, 구슬을 꺼냈어. 근데 꺼낸 걸 다시 안 넣었어. 그치? 아니다. 다른 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구슬을 꺼냈어. 그러면 이거는 유형과 안 맞게 어때요? 복원을 시켰는데 이게 왜 비복원이야? 꺼낸 구슬과 똑같은 걸 넣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교묘하게 원래 우리가 비복원의 개념은 공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교묘하게 어떤 장난질을 했죠? 다른 걸 넣었어. 그럼 원래 있던 공의 구성과 달라진다는 사실이 생기지. 맞아요? 그래서 비복원이야. 애매하게 복원이지. 그러니까 또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또 국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꺼낸 구슬이 검은 공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겠다. 어떤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른 색깔의 공을 넣는다고는 했는데 뭐를 모르죠? 색깔은 흰색, 검은색이 있는데 자, 처음에 흰색을 꺼냈으면 검은 공을 넣었겠지. 처음에 검은 공을 꺼냈으면 흰색을 집어넣었겠지. 근데 첫 번째 무슨 색깔을 응? 앉아있어. 잠깐만 앉아있어. 자, 첫 번째 흰색을 꺼냈을지 검은 것을 꺼냈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가능성이지 이게. 가능성이잖아. 무슨 얘기예요? 1차 시도할 때 검은 공을 꺼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1차 시도에 흰 공을 꺼냈을 때는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경우의 수 확률 문제의 흔한 패턴. 정확하게 사건이 이렇게 벌어질 거야 라고 명확하게 하나의 전개로만 나오면 그게 무난한 문제들이고 가능성이 2-3개가 나올 수 있어. 지금 2개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흰 공을 꺼냈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처음에 검은 공을 꺼냈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2개로 나눠지잖아. 이럴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을 2번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자, 그럼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1차 시도에 써줄게. 검은 공을 꺼냈을 때 1차 시도에 흰 공을 꺼냈을 때는 사건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자, 일단 1차 시도에 검은 공을 꺼냈다면 7개 중에 검은 공 4개죠. 1차 시도 중에 흰 공은 3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복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원을 시키지 않았다 했어요. 하지만 공의 개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2차 시도할 때 두 번째 시도할 때 어쨌든 검은 공이 나와야 된다라고 써있잖아. 그럼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검은 공을 꺼냈으니까 흰 공을 넣었겠지. 맞아?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는 다시 몇 개가 됐어? 7개가 됐는데 뭐가 다르다? 아까 얘기했잖아. 구성이 바뀐다. 원래는 검은 공 4개, 흰 공 3개였습니다. 맞죠? 근데 검은 공을 꺼냈기 때문에 흰 공을 추가를 하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이니까 써주는 거야. 이거를 뽑기 전에 공의 개수가 7개인 건 알겠는데 그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뀌는 거예요? 검은 공이 하나 줄고 흰 공이 하나 느는 거겠죠? 어렵니 이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검은 공이 4개였다가 3개로 줄고 흰 공이 3개였다가 4개로 늘겠죠? 그럼 얘는 또 반대겠네요. 맞나요? 얘도 써줄게. 처음이니까. 자, 이때는 흰 공을 꺼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색을 추가하겠다? 검은 공을 추가를 하겠다. 그랬을 때 공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7개인 건 똑같은데 그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뀐다? 흰 공이 하나 줄는 거죠, 이번에는. 맞니? 그럼 2개가 되는 거고 검은 공이 하나 추가가 되니까 5개가 되는 거지. 이게 어디를 가서 수학이냐고. 문맥 파악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학 겪게 되면 가능성을 2개로 나눠서 생각해. 이런 건 이해가 돼. 근데 공의 개수 파악하는 건 어휘력 하는 거지. 문장 해석력이잖아. 상황 판단. 오케이? 그런 게 다 식세우기 활용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경우의 수를 개 어려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때 검은 공 뽑을 확률은 7분의 3 되는 거네. 요때 검은 공 뽑을 확률은 7분의 5가 될 것이고 고백 법칙이겠죠. 당연히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49분의 얼마? 27입니다. 왜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벌어지지 않죠? 그치? 그래서 따로따로 벌어지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섭외 법칙을 하셔야 돼요. 자, 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정리하고 잠깐만 쉬자. 이따가 샌디 합시다. 자, 샌디 꺼내시면 되고요. 저번에 유형 8번까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평사는 일단 남은 거 숙제가 좀 남아야 돼. 오늘 설명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집에서 해오시고. 자, 저번에 질문했던 문제 남은 것도 내가 다시 적었어. 일단 9번 유형에 있는 건 내신형 공식이에요. 자, 공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라고 물었을 때 항상 증명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직각삼각형이건 아니건 쓸 수 있는 게 사실 이 유형은 직각삼각형이다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내저번에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심에서의 중요한 성질 3가지 중에 2번째 거가 뭐였냐면 각 선분까지의 뭐라고? 내 저번의 중심에부터 각 선분까지의 뭐? 수학적 개념으로는 거리. 뭐랑 뭐 사이의 거리? 점과 선분. 다시 말하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수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죠? 그게 내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슨 넓이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냐. 얘를 자 증명 아이디어가 항상 중요하다고요. 이 삼각형을 내 저번의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보라색 그려서 3군데의 삼각형으로 잘라. 1번, 2번, 3번 삼각형의 넓이로 잘라서 당연한 논리 3개의 넓이의 합이 같다가 아니라 합이 전체 넓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넓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가 중요해? 공식 외우는 건 당장 중요하지 않아. 넓이를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 쪼개서 합쳤다. 왜 얘기하는지 알겠니? 시험 문제 풀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잠깐만 얘들아.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각각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고 다음에 저 수선의 길이가 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그럼 간단한 논리.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밑변이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수선이니까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번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3번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뭐 한 거야? 근데 중간 과정 다 빠지고 결론만 나와 있는 게 공식이잖아. 그럼 공식이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r을 분배 법칙 써서 묶은 거야. 2분의 1 곱하기 r을 묶으면 남아 있는 게 물론 묶은 이유는 계산 공식이잖아.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정리한 거예요. 반지름에다가 이거 뭐야? 둘레의 길이지. 삼각형이. 둘이 곱하면 돼. 편하게 계산하라고 만든 거야. 이것만 아니까 정작 중간 과정 그림 다 안 되겠지. 지금 안 외워도 돼 사실은. 문제 풀 때 뭐 필요하겠으나. 그러면 몇 번이었어? 45번 문제. 자,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이쪽 마름모구나. 사각형의 성질 쪽 문제 심화 풀어보면 요 아이디어 쓰는 사각형 버전의 문제가 나와요. 아마 요 교재는 없을 거야. 없고 시험 대비 되지 않는 실력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직각삼각형이고요. 내신 문제가 직각삼각형과 참 잘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내저번의 중심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변에까지의 거리가 몽땅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똑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직각삼각형에서만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 사각형이 뭐였지? 정사각형이었어요. 뭐라고요? 정사각형이었고 정확하게 어떤 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내저번의 반지름과 같은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됐나? 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게 정사각형임을 알아내서 색칠된 부분이 어떻게 생겨본 겁니까? 정사각형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4분의 1의 넓이 빼면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봤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내저번의 반지름인데 안 나와 있네 라고 당황하면 안 된다. 얘들아, 자, 변의 길이 다 나와 있잖아. 참 이런 거 보면은 초등학교 때 넓이를 어떻게 구했길래 이걸 식을 못 세울까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보통의 그림하고는 다르게 직각삼각형이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 다 나와 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저 공식만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기본적인 거 초등학교 버전의 넓이 세우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자, 21 곱하기 20 나누기 1을 합니다. 이게 초등 버전이지? 중학교 버전은 조공식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29 더하기 20 더하기 21. 그래서 계산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계산은 좀 생략. 6 나오나봐. 6.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6이겠지. 이것도 4분원인데 반지름이 뭐예요? 6이겠지. 됐니?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6의 36에서 자, 4분원이니까 파이 r 제곱 360도분의 중심각 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36 빼기 9파이가 되겠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46번도 어딜 봐서 심화 문제라고 써있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도 안 그릴 거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에서 뭘 빼야 돼요? 전제삼각형에서 원의 넓이 빼는 거죠. 자, 그럼 뭘 구해야 되죠? 반지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지름은 무슨 수로 구하나요? 야, 둘레의 길이도 나와 있고 넓이도 나와 있고 넓이가 나와 있고 이럴 때 공식 쓰는 게 좋아. 초공식이요. 자, 뭐라고요? 넓이가 84인데 둘레의 길이가 42니까 이게 42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대놓고 공식 쓰라고 준 거지.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은 4 나오죠. 얼마나 쉽니? 자,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게 왜 상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 반지름 4짜리 원의 넓이를 빼면 되기 때문에 8ER 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게 내심에서 중요한 두 번째 성질이었고요. 내심은 하나가 또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접선의 길이 성질이 있었는데 뭐 어차피 이거 그려놨으니까 얘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자. 이미 내심을 찾는 방법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그걸 다시 그릴까 우리?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이거 하나가 모든 개념을 대변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심을 찾는 방법은 각 내각의 무슨 선? 이등분선을 그리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내저번의 중심인데 그럼 내저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각 변까지의 거리. 내저번의 중심에서 거리가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똑같다. 그럼 이렇게 그림을 이건 아니지. 그림을 그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기는데 어떤 거니까 일부분만 얘기합시다.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 조건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어요. 무슨 합동이죠? 빗변의 길이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RH 조건을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럼 S예요 A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S 되고 각이 같으니까 A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합동임을 찾을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거지. 자, 합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와 같은 일이 1번과 2번이 합동, 3번과 4번이 합동, 5번과 6번 직각삼각형 모두 다 합동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로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번과 2번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3번과 4번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맞니? 그 다음에 5번과 6번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이거를 간단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삼각형이 있고 내저번이 있을 때 삼각형의 변이 원 입장에서는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선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접선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색깔 똑같이 해줄게.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이 원에다가 접선을 휙 그은 거야. 저 주황색 접선을 휙 그은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대응변인데 접선의 개념으로 봤을 땐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접선을 원 방향으로 두 개를 그린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 꼭지점에서도 접선을 두 개를 그린 거야. 오케이? 이쪽 꼭지점에서도 접선을 두 개를 그린 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꼭지점에서부터 원으로 접선은 총 몇 개를 그릴 수 있다? 두 개를 그릴 수 있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두 개라는 것뿐만 아니라 접선의 길이가 서로 다 어때? 같은 색깔끼리 같다라는 것까지 세트로 활용되셔야 돼요. 이유는 합동 때문에. 결론, 삼각형의 내심이 나오면 내저번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원 밖에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접선은 두 개씩 그릴 수 있는데 접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일부 몰지각한 교재는 이 접선의 길이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무슨 공식인 걸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아마 없어요. 없네요. 다행히. 그딴 공식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접선의 길이 같다라는 사실만 이용해서 풀면 중3 2학기 도형에도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엄청 중요하다 내가 자꾸 얘기했지? 이걸 잘 해놓으면 3학년 2학기 도형은
진짜 쉬워. 교육과정이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2학년 도형이 더 어렵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질문이 없네. 그치? 여기 쉬운 거죠, 사실. 자, 11번 영어 좀 잘 나오는데. 아, 50번 하나 있구나. 하나. 빗변의 길이가 30cm인 직각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자, 그림을 그리세요, 또. 본인이 이거 틀렸다. 그림 안 그렸으면 또 반성을 해야 돼. 도형 따오는데 왜 그림을 안 그리? 헷갈리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분석을 해봐야지. 그치? 그럼 내가 아까 지식을 드렸죠? 뭐를 드렸죠?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신 문제 나오면 정사각형 무조건 쓸 수 있어요. 무슨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로 똑같다 이 말을 했었죠. 삼각형 반지름이야. 근데 방금 말씀드린 주제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원한테는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길이가 같다고요. 길이가 같다고요. 이게 정사각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길이가 같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나머지 접선의 길이도 이렇게 같고 이렇게 당연히 같겠지. 이걸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빗변이 30. 내저번에 6 나왔네. 그래. 자, 그럼 쓴다. 여기네. 그럼 여기 다 6인 거죠. 뭐 구하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을 쓴다면 무슨 공식? 내심에서 나왔던 삼각형 넓이 공식. 맞아?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를 본다면 이 그림은 둘레의 길이를 구해놓은 겁니다. 어찌하여 둘레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시죠. 노란색과 보라색의 합이 30 맞나요? 노란색과 보라색의 합이 30 맞나요? 그럼 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접선의 길이는 30의 2배겠죠, 그러면. 그럼 거기에 뭐까지 더하면? 빨간색 접선 2개까지 더하면 그게 둘레의 길이지. 됐니? 그게 둘레의 길이지. 따라서 30의 2배에다가 6도 2개 있잖아. 이걸 더한 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근데 심지어 반지름이 6이잖아. 그럼 됐네. 중학교 2학년 공식 써.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러면 답이 나와. 이러면. 됐나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노란색 접선하고 보라색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할 수 있어. 해볼래? 복수빈이가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특강 꼭 들어. 필요하니까. 아직 이제 8월이니까 접수를 다음 주부터 받겠네. 고민 좀 해봐. 알았지?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자,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보라색을 x라고 한번 나봤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되죠? 30 빼기 x 맞나요? 30 빼기 x 맞나요? 그럼 얘도 30 빼기 x겠네? 그러면 봐봐. 간단하게 줄여볼게. 빗변이 30이고 요 길이는 6 더하기 x고 요 길이는 36 빼기 x가 되는 거지. 여기 맞니? 그럼 x 어떻게 보여? 이건 이제 우리가 선행을 좀 나갔으니까 들이댈 수 있는 주제인데 직각삼각형 하면 피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론상 피타고라스 10을 쓸 수가 있어요. 공식하지 않고 먹었잖아.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다. 자, 문제가 생겼어. 시간을 세웠는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중3 때 우리 다음 주부터 하잖아. 중3 때 나오는 곱셈 공식 계산이 식이 계산이 나오는 거라 때문에 여기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심지어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 그러니까 이건 중3 풀이야. 적지는 마. 그냥 결혼가보다 이해만 한번 해. 알았지? 근데 일단은 x를 구하는 건 조금 곤란하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물론 이게 넓이를 구했으면 어차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돼. 지금은 구하는 게 상당히 곤란하다. 확인하시면 되고. 자, 11번 유형 해보겠습니다. 50번 했고요. 53번 그림이 아까 쪽지 시험에 있었던 문제구나. 비슷하지? 그림의 형태가.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다. 56번 봅시다. 그리고 55번도 좀 해볼게요. 자, 55번입니다. 내심이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보니까 그 각을 이등분한다는 성질과 평행선이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문제를 좀 재미나게 바꾼 거야. 뭐냐면 이겁니다. 평행선 하나 보이고요. 평행선 하나가 또 보이죠. 그랬을 때 삼각형 IDE 쬐끄만한 거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유형에서 이미 풀이 방법이 나와 있지. 꼭지점하고 내심하고 연결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 이런 경우에 평행선이 있는 상태에서 꼭지점하고 연결을 해버리면 주황색 두 개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심과 꼭지점하고 연결하면 무슨 선이야? 각의 등분선이죠. 그래서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자, 평행한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잘 보면 이거랑 이게 엇갈이야. 평행선 때문에 이거랑 이게 마찬가지로 엇갈이야. 따라서 이등변이 마찬가지로 만들어져서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푸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각의 이등분선 보조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주황색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 BC 아니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했으니 야 이렇게 세 개잖아. 뭐랑 같겠어요?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랑 같겠죠? 따라서 이 녀석의 둘레 길이는 그냥 16이에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56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형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내저번의 중심을 지나가는 평행선이 있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꼭지점하고 연결하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고, 요거랑 그림 똑같지?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고, 억각 관계에 의해서 결국엔 이등변 두 녀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아서 결국은 뭐였어? 이유 없이 외운 거 있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각각 자 x, y라고 한다면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으니까 결국은 요 삼각형의 작은 삼각형이요. 둘레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x지? 요거 더하기 요거 y죠? 그래 결론은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x 더하기 y와 같다고 이유 없이 외우면 안 된다고. 구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로 돌아오면 시험 문제긴 해. 이것도 작년에도 꽤 나왔어. 뭐가 추가되니? 내저번에 중심 지나가는 평행선이 있는 거 똑같지? 근데 웃긴 게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 내저번을 또 그려놨어. 응? 당황할 수 있다고. 근데 외운 건 있잖아. 야, 니네가 뭘 외웠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랑 같은 거야? 작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잖아. 맞죠? 방금 얘기한 게. 그럼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15 더하기 17이지. 얼마? 32예요. 구하는 건 뭐예요? 주황색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데, 야, 넓이도 나와 있잖아. 48이래. 48이래.
그럼 또 대놓고 공식 쓰라고 나온 거 아니야?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둘레의 길이랑 넓이가 있어요. 맞죠? 자, 따라서 넓이 공식 쓰겠습니다. 둘레의 길이 한 개, 전체 넓이 48이 되는 거지. 반지름은 3이다. 어딜 봐서 3이 나오니? 중간인 거지, 이거는 사실. 작년에 꽤 나왔음.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두 개도 다 학교 시험 문제고요. 자, 심지어 13번 유형 내저번 다 그려져 있지. 이거는 나라가 찍어준 문제다. 무조건 나와요. 넓이를 구하던 길이를 구하던 무조건 나와요. 자, 이따가 좀 얘기하고 6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하면서 내심에서 나오는 각 계산하는 공식, 외심에서 나오는 각 계산하는 공식 외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예외 조항을 좀 더 볼게. 외심하고 내심이 같이 있는 문제는 공식을 쓰는 게 효율적이긴 해요. 왜? 외심이 있으면 외심 기준으로 보조선거를 해야 되지, 내심이 있으면 내심 기준으로 보조선거를 해야 되지. 풀이가 어때? 살짝 좀 복잡해. 그래서 예외 조항, 외심과 내심이 같이 있을 때 한정으로는 공식을 시험 대비 때부터 해요. 씁시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때는 공식을 적극적으로 써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어렵긴 해요. 보세요. 이등변이죠. 자, 기억을 못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렸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 알죠? 뭐가 꼭지각의 이등분선. 지금 질문해 볼게.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럼 여기 이 내각의 이등분선 위에 뭐가 있겠어? 내심이 있겠지. 이유는 교점이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뭐가요? 내심. 또 하나 얘기할게. 외심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 자,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밑변 입장에서는 수직 이등분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내심도 갖고 있지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외심인 것처럼 요 변 위에 뭐라고?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돼? 외심도 위치하고 있어요. 단 내심이 어디 있고 외심이 어디 있는지는 더 그려봐야 알 수 있지만 뭐는 알고 있으면 좋아?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뭐가 위치한다? 외심, 내심이 일치가 아니에요. 외심과 내심이 위치한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걸 알잖아? 그럼 그 그림 이등변이죠. 이등변에서만 되는 겁니다. 이등변이면 거기 그림에 니네가 자연스럽게 뭐를 그릴 수 있냐면 그림에 지금 이렇게 V자 두 개 있잖아 얘들아. V자 두 개 이렇게 있잖아. 이거 연결해놔도 돼. 이렇게 그려놔. 기억 안 난 사람 이렇게 하나 그려놔. 이등변만 되는 거야. 사실 이등변 아니어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그림에 있는 모든 각의 크기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식을 쓰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쓰세요. 외심과 내심 같이 있는 문제에서만 일단 씁시다. 우리 효율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44도고 이등변이니까 뭐 밑각도 원하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되냐? 136도니까 나누기 2하면 68도네. 맞지? 자, 외심과 내심의 특징을 골고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하는 거라고 했어? OBI 여기에요. 항상 외심하고 내심 문제는 섞여 있는 경우는 두 외내심의 특징을 다 쓰게 돼 있어. 자, 일단 보이는 대로 보면은 내심 먼저 보자. 야,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등분선이니까. 자, 따라서 요거 하나 노란색의 크기가
68도의 절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빨간색 구하는 거잖아. 그럼 노란색을 구했으면 이렇게 방향을 잡자. 파란색 가게 크기를 구해서 빼면 된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자. 근데 파란색은 뭐가 보여? 외심을 보세요. 외심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였죠? 이등변이 만들어진 것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 파란색 각은 밑각이지. 근데 심지어 이등변이라 요것도 밑각인데 44도의 반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외내실 문제가 이등변이 나오면 계산하기가 되게 좋아,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안 써도 답이 그냥 나와. 근데 이등변이 아닌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공식 어렸으면 쓰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파란색 22도인 거 이해됐니? 빨간색은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니까 몇 도? 12도가 답이죠. 됐죠?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음 62번 할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 보자.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인데 특이한 문제야. 뭐죠? 삼각형 ABC, 둔각 삼각형. 입장에서는 외심이래. 외내심 콜라보 돼 있지. 특이하죠? 그랬을 때 각 D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봐라. 당연히 내심에서 중요한 성질과 외심에서 중요한 성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 따로 무슨 삼각형인지는 안 써있죠. 그럼 난 이렇게 해볼랜다. 야, 둔각 삼각형의 외심이래. 그러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지. 맞니? 그 다음에 이등변이래. 요 예각 삼각형 입장에서는 내심이래.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공식을 쓰고 싶으면 써라. 근데 표시만 일단 해본다면 이런 거다. 야, 이 보라색이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가계 이등분선이겠죠. 따라서 뭐라고요? 요게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가계 이등분선이겠지. 특이하지? 특이한 문제야. 외내심이 콜라보 돼 있어. 근데 구하는 건 어디라고 했나? 각 D죠. 여기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원한다면 뭐는 구할 수 있어? 뭐는 구할 수 있어? A, B를 구할 수 있어. 이거 봐라. 특이한 문제라고 자꾸 말했잖아. 얘들아, 내심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구할 수 있어? 2A 더하기 2B가 180 빼기 56이지. 잘 들으세요.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지. 얼마? 자, 근데 외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까 보라색 뭐라 그랬어? 외심에서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이등변이 만들어진다 했지. 이등변이 만들어진다 했지.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랬더니 뭐가 보여? 같아. 이거 찾는 거야. 오케이? 죽었다 깨어나도 외심에서 중요한 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를 무조건적으로 쓴다니까요. 이게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결국 A랑 B랑 같은 거 확인했네요. 그럼 스몰 A도 구할 수 있네요. 반이죠. 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구하는 건 어디다? 여기잖아. 어떻게 구할래? 나 지금 공식 안 썼어. 오래 걸리는 풀이하고 있는 거야. 저 빨간색 각은 어떻게 구할까? 이등변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다, 우리. 난 이렇게 하겠다. 야, 잘 봐봐.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등변이잖아. 그럼 요거랑 각의 크기가 같지. 또 봐. 앞에서 한 거야. 요렇게도 이등변이잖아. 요렇게. 그럼 뭐가 보여? 자,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같겠지. 괜찮니?
그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이제 방향을 잡아야지. A는 31도인 걸 알았는데. 둘이 같은 것도 써먹어야 돼. 어떻게 할래? 고지고대로 하면 이런 거야. 야, 여기 이등변이라서 스몰 A가 31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면 내각이야 180도도 한번 써보란 말이야. A 31도 31도면 어디 구할 수 있어? 요거 구할 수 있지 않니? 몇 도니? 180 빼기 2A 맞니? 얘들아 180 빼기 2A 맞냐고. 자 그럼 얼마예요? 뭐 암산이 안 된다. 118도죠?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해요? 이 말이야 또. 보이니? 자, 빨간색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흰색과 노란색의 합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118도인 거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흰색과 노란색의 각을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더하면 답이 되겠으나 조금 구할 수가 있나?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난 이렇게 볼게. 시야를 탁 터봐.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 말을 해버렸네. 사각형이지. 사각형이잖아. 그럼 난 이렇게 해볼게. 잘 들어. 사각형 각 4개. 각 하나, 둘, 셋, 4개의 합이 몇 도? 360도지. 얘만 구하고 싶어. 자, 근데 빨간색이 흰색, 노란색의 합이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360도에서 잘 들으세요. 118도를 빼면 흰색 2개와 노란색 2개의 합만 남죠. 보여? 뭐라고 했어? 흰색 2개와 노란색 2개의 합만 남죠. 그러면 난 이렇게 할래. 나 노란색 각과 흰색 각 하나의 합이 빨간색인데 그걸 계산하려면 360도에서 118도를 빼는 순간 노란색 2개와 흰색 2개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는 순간 2개의 합, 다시 말하면 이게 나오죠. 다른 부리도 있어 물론. 다른 부리도 있는데 정말 원칙으로만 했어요. 빼면 얼마냐? 자, 나누기 2하면 이렇게 되죠? 121인가? 맞나? 맞네. 자, 답은 일단 요거예요. 좀 어렵긴 해. 요거는 아무래도 시험 대비할 때 저런 거 많이 풀 겁니다. 또 내가 좀 열받는 건 뭐냐면 아니 이런 보라색 좀 그려보고 푸시라고요. 그리지도 않아. 제발 꼭지점 걷다 거리 갔다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아직 풀어먹을 생각을 안 해. 아니 해봤는데 안 되면 뭐라 안 하지. 아직 경험이 없는데 알려진 기본 툴은 좀 써야 될 거 아니겠냐. 자, 64번은 아까 내가 무슨 문제 풀었지 아까? (50번) 문제 아까 풀어준 거를 참고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은 안 할 거고요. 64번 문제요. 50번에서 내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 방에 계산했어요. 아까 풀이한 거 보시면은요. 접선의 길이 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오히려 65번을 좀 해줄게. 이거 하고 가자. 시간이 좀 됐거든? 한 문제만 쭉 가자. 깔끔하게. 이건 틀리면 혼납니다. 진짜 나중에 시험 대비했을 때. 자, 개념적인 접근을 또 하셔야 돼요. 유형수에서는 마지막 문제죠, 이게 이제. 일단 뭐를 구해야 될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근데 의외로 13번 유형 외심 내심 같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제는
대표 문제처럼 원이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을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문제처럼. 근데 대부분은 원을 그려서 내주긴 하는데 학교 수업 말하는 거야. 안 그려져 있을 경우는 원을 그려놓고 풀면 뭐가 보이냐? 지금 원이 그려져 있잖아. 개념적인 접근 이겁니다.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34인데 이 34가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외접원의 중심은 직각삼각형의 센터에 있다. 알고 있죠? 그럼 그걸 이용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지름이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34의 절반이 17임을 개념으로 찾아야 되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앞에서 했던 거죠. 앞에서 했던 거야. 거기 보면 변의 길이 다 나와 있지. 다 써줄게. 집에서 꼭 봐. 고단부터 쓸 때. 내가 아까 직각삼각형 나오면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다 써준다고 했어 내가. 잘 봐.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는 다양합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30 곱하기 16 나누기 2죠. 우리는 내접원을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인 30 더하기 40 더하기 16 하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고? 아까 한 거야. 아까 한 거야. 자, 애들은 저걸 많이 써. 왜? 공식을 좋아하니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쓰긴 써야죠.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럼 답은 나왔죠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 17짜리 원에서 반지름 6짜리 원의 넓이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은 나왔어. 그럼 다른 방식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은 무슨 수를 구하나요? 자, 아까 했던 건데 또 얘기할게. 내접원의 중심과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가 있나? 접선의 길이 같다는 것도 내가 쓸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봐봐. 할 수 있나?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접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아까처럼 해볼게. 여기는 얼마야? 30 빼기야. 얘도 다 알아야 돼. 파란색은 얼마예요? 16 빼기 R이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도 16 빼기 R이겠지. 이번에 식이 세워져. 아까랑 조건이 달라서 그래.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가 되겠어? 이 둘이 더한 게 뭐라고? 지름이지. 그래서 사실 계산은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 대쥐. 자, 2R이 12 나오죠? 나오면서. 여기 컨셉을 넓이로 풀래? 접선의 길이를 갖다 쓰면. 저건 공식의 의존도가 좀 높지? 쓰긴 쓸 줄 알아요. 근데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같이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 대부분 저걸로 합니다. 공식 좋아해서. 자, 그럼 답을 냅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큰 원의 반지름 17이라고 했고 17의 제곱 289 맞나요? 파이 r 제곱. 작은 원의 반지름 6이니까 파이 r 제곱. 이거 계산하면 다 나오겠습니다. 자, 센티미터 있었지? 자, 답은 그래서 요겁니다.